가짜 변호인. 우리가 변호사인데 가짜 변호인이라고 유동규 씨가 얘기를 했어요. 내 변호사를 해야지 왜 이재명 변호사를 하고 있냐라고 완전히 불이켜가지고 한 그런 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유동규 씨와 관련되는 재판에서 해당 변호인이 나와가지고 네. 나 그런 적 없어라고 했는데 이 진실이 뭡니까? 그러니까 김용 재판이었어요. 예, 맞아요. 김용 전 원장 재판이었는데 맞아요, 예. 이 사람은 지금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해가지고 그렇죠. 들어가 있잖아요. 8억 5천인가? 그래서 한 8억 5천 기소를 했는데 아마 6억 원이 인정이 됐었을 맞아요. 거예요. 예. 1심에서. 1심에서. 예, 근데 이 실형 5년이 나왔었나요? 제가 그렇게 저도 그렇게 실형 기억을 5년 하고 있는데, 선고했습니다.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저번에 출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뭐 해가 쨍쨍하는 날 유원홀딩스 어디서 맞아. 자금을 전달했다 이런 예.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럼 이 유동규의 증언을 김용 쪽에서는 이게 막 탄핵을 하려고 들었을 그렇죠. 거잖아요. 날씨가 흐렸느니 뭐냐면서 어떻게 쨍했냐라고 했는데 증거를 검찰에서 제출한다고요? 예, 증거를 제출을 했는데 이게 그 김용 측에서는 현장 검증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재판부에서 그것까지는 필요 없다. 변호인 측에다 자료를 제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검찰 측에다가 자료를 제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그 자료를 제출해서 이제 법원에다 동영상으로나 뭐 이렇게 그렇죠. 내기로 했다 그러고 여기서 그 변호인은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그 유동규의 증언을 김용 쪽에서 막 이제 탄핵을 하는 그렇죠. 거예요. 네. 그랬더니 그 유동규 쪽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다. 이거 저쪽에서 보낸 변호인이 나를 변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진실을 말할까봐 감시를 했다 이런 말을 그렇죠.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어제 전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전씨인가 봐요.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전 변호사라 그래서 그건지 전씨라는 건지 전 변호사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전지현 변호사는 아니시죠? 아니 저는 아닙니다. 저는 이게 알바이가 다른 있어요. 일을 그 시간에 아마 TV 출연하고 있었을 겁니다. 네. 봤는데 이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어제 증인으로 이제 나와가지고는 증언을 했는데 그 유동규의 말에 따르면 이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감시를 했다는 그렇지. 거예요. 그리고 또 관련 발언을 또 찾아보면은 민주당이 회유를 좋아하잖아요. 그렇죠. 22년에 국정감사에서 김의경이 검찰이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를 하고 유동규를 회유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한 겁니다. 그렇구나. 오히려 이 사람이 그 유동규를 감시를 했고 김의겸이랑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그 검찰의 수사 상황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민주당의 우리 흑석 도사 김의겸 의원과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유동규의 변호사인가? 왜 나를 변호하면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가까이는 김용을 돈을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남욱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김용이 그거를 유동규가 받아가지고 그 돈을 김용에게 줬다는 거잖아요. 네. 그런데 그 자백을 하니까 지금 김용 측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이 유동규 씨의 증언을 탄핵하는 그 과정에서 변호인이 계속 지금 그 유동규 씨하고 한테 가가지고 야 그런 좀 자백하지 마 이런 거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말은 유동규의 변호인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김용 나아가 그 뒤에 있는 이재명을 사실상 방어하기 위한 허위 무사가 아니었나 그런 의혹 아니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김의겸이 얘기를 했던 검찰이 무슨 접견을 못하게 막았다. 유동규를 회유하기 위해서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 유동규 본인이 그 접견을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. 이놈이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감시하는 느낌이 드니까. 그렇지. 이게 뭔가 이렇게 억울함을 뭔가 받아줘가지고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방어할까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오늘 검찰에서 무슨 얘기 있었어요? 그렇지.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슨 얘기했어요? 김용 얘기했어요? 막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. 그래서 유동규가 원하지 않았다.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검찰은 그거를 이제 입증을 하기 위해서 김의겸이랑 이 사람이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 전 변호사가 어떻게 그 변호를 했는지 선임된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캐내기 위해서 증인으로 신청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요. 그래서 지금 그 어제 법정에 있었던 내용의 보도를 보면은 검사가 그 변호사인 증인을 물었다고 하잖아요. 그때 그러면은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하고 무슨 얘기했어요? 물었는데 그거를 업무상 비밀 누설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아니 앞에 앉아있던 그 유동규 씨가 아니 나하고 내용인데 무슨 업무상 비밀이에요라고 하면서
굉장히 화를 냈고 재판장님도 저도 그거 납득하기 어려운데요. 라고 했다는데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죠? 아, 그러니까 둘이 무슨 얘기를 했냐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. 통화한 내역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감청을 그렇죠. 하지 않는 이상.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 변호사가 그걸 업무상 비밀이어서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업무상 비밀이라는 거는 변호인이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그렇죠. 위해 지키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의 의뢰인은 당시에 유동규였단 말이에요. 그렇지. 근데 유동규가 말을 하라고 하는데 무슨 업무상 비밀이냐 그러면서 유동규가 팍 뭐라 그랬던 겁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재판장님도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 이번에 나온 변호인의 진술은 재판장님이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형성했을 것 같은데 전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전 변호사님이 이 사건의 재판장님이었다면 이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믿을까요? 이 증인의 증언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유동규 씨 측의 얘기를 믿을 것 같아요. 그 그러니까. 유동규 씨가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변호인이 아니라 정말 뭔가 김의겸 씨라든지 그 민주당 사람들하고 같이 그 통화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이쪽에서 보낸 말하자면은 뿌락치라는 그렇지. 결국 이 부분과 심어놨구나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것 그렇죠. 같습니다. 검찰이 어제 법정에 서는 내용에 보면은 그 당시에 유동규 씨가 나 당신 변호사 필요 없어. 당신 계속 찾아오는 거 나 접견할 신청하는 거 만나기 싫어라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가 검사실에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10번씩이나 전화를 해가지고 접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는데 이런 일이 실제 있을 수 있는 겁니까? 아니 변호사가 접견을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소환을 할 때는 이거를 온라인상에 입력을 하게 돼 있잖아요. 구속된 사람을 검찰에서 소환을 할 때는 그때는 변호인이 반드시 동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인 이름을 입력을 해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변호인한테 통보하는 게 필수적으로 돼 있는데 다만 그 구속된 사람이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거든요. 그럼요. 그러니까 검찰한테 나를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의뢰인하고 얘기가 됐어야 그렇지. 되는 상황인 거예요.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죠. 의뢰인이 거부를 하니까 자꾸 검찰에다 전화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내가 만나기 싫다고 하는데 거의 이건 스토킹 수준 아닙니까? 거의 이게 변호사가 스토킹 했는 거 아닙니까 이거? 참 그리고 이거는 뭐 유동규 씨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하여튼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됐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회유를 되게 좋아해요. 네. 근데 회유를 되게 좋아하는데 항상 헛다리 짚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왜 그 한명숙 총리 건도 관련해 가지고는 그 같이 깜빵에 있던 그 재소자들한테 회유를 맞아요. 했다고 했는데 예. 그 재소자들의 그 증언이 유죄 판단의 증거로 채택도 안 됐었어요. 예. 판결문 제대로 안 보고 던진 거예요. 근데 이번에 이화영 관련해서도 회유했다 그러다가 계속 말 바뀌었잖아요. 그러다가 지금은 또 조용해졌어. 조용해졌어. 예, 이게 네. 똥 밟은 거 안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회유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재명이 증인을 회유한 걸로 해서 위증 교사 혐의로 해서 지금 기소까지 됐던 거 아닙니까? 근데 또 증인 5명 그거는 맞아. 다 증인 5명 예. 신청해 가지고는 재판이 더 길어지게 됐대요. 맞아요. 그것도 증인 회유지. 이게 참 이분들은 그러고 뭐 하면은 뭐 증거 없애버리고 뭐 이런 것들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. 우리는 사실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. 아니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증거를 없앤 적도 없는데. 아무튼 어떤 굉장히 조직적으로 뭔가 이제 감시하고 또 그거를 보고하고 또 오늘 그 조선일보 사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저랑 동갑이기도 합니다만 성남에서 출마까지 하려다가 뭐 개인적인 어떤 뭐 지인과의 성적인 어떤 문제 뭐 이런 문제로 있어가지고 출마하지 못했던 한 변호사 거기 같은 경우에도 변호인 하면서 자기 사건 의뢰인 기록을 빼내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주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H 모 씨요. 그렇죠. 그래가지고 예. 검찰에서 변협에다 징계 신청했다 그렇죠. 그러던데요.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내부적으로 그 변호인이면서 자기의 변호인이면은 그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의뢰인이 아니고 제밥보다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는 그런 일들이 아주 뭐 줄줄이 사탕으로 아니 이어지는 것 뭐 같아요. 그냥 줄 서서 배지 달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죠. 그래요. 그래서 그렇습니까? 오늘 조선일보 사설의 제목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공천받으려고 했냐? 그런 제목이 있는 것이 다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. 참 그래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
분명히 유동규의 변호인이라고 해가지고 변호사 선임서를 냈는데 사실은 김영애 변호인, 나아가 그 뒤에 있는 이재명의 변호인을 자처하는 것 같아서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이러려고 변호사했나?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